네, 대표 유형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보니까 자, 기억본 보시면 증거 보존 절차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 그 증거 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 그럼 여기 184조에서 이제 작성된 조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제1의 공판기일 전에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행한 증인 신문 절차.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두 가지 절차가 어떤 절차죠? 예, 수사상 증거 보존과 관련된 조차입니다. 수사상 증거 보존 절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84조에서 증거 보존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221조의 2조 여기에서 말하는 증인 신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서류는 특징이 뭐였죠?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하는 거. 공판기일 전에 하는 거고, 자, 여기가 서류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죠? 311조에서 말하는 5가지 서류 있죠. 5가지 서류 안에 이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가지 서류가 뭐죠? 기억나시나요? 5가지 서류. 공판조서, 공판준비조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요 증증이죠. 증증, 증인 증거 보존 절차, 그 다음에 증인 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 공비증증검 이렇게 되는 거. 요 5가지 서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1조에서 법원 복관 면전에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곧바로 무조건 다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맞는 거네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 자, 두 번째, 공판정에서 공동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동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랍니다. 자, 공판정인데요. 공판정이니까 법관 앞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법관 앞에서 말하는 거고 공동 피고인이 진술을 합니다. 그럼 공동 피고인 진술하게 되면 갑과 을이 공동 피고인이라면 공동 피고인, 자, 여기서 갑이 뭐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은 현장에 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진술 조서이기 때문에 따로 무슨 피고인의 동의를 가질 필요가 없이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다. 법관 앞에서 말하는 거니까, 공판 조서니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디귿번 보시면, 자,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 보존 절차에서 피고인이, 자, 증인신문 조서는 조서인데 무슨 절차에서 작성된 거예요? 증거 보존 절차에서 작성이 된 거예요. 자,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예, 증언을 한 게 아니라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증인의 내용을 이게 적은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증거 보존 절차라고 하는 게, 자, 보시면 증거 보존 절차일 때 증거 보존 제1의 공판기일 전에 하기 때문에 요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도 되고 누구도 됩니까? 피의자도 되죠. 근데 여기 이제 피고인 단계가 아니고 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피의자가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증거 보존 절차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자신의 범행을 뭐한다는 시인하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먼저 요 말하는 건데, 했다 치고 이런 말이죠. 내가 그런 말을 했다 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자백하는 게 아니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증거 보존 절차에 적어져 있으면은, 자, 우리가 봤을 때 311조에 의해서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증거 보존 절차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는 게 증거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예요? 증인 신문도 증거 보존을 하는 거죠. 그럼 증인이 여기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증인이 진술한 거라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내용 자체가 증거 능력이 있죠. 증거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피의자가 진술을 했대요. 그러면 피의자가 진술한 거는 여러분 어때요? 피의자 진술은 증거 보존 절차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피의자 신문 같은 거 피고인 신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증인도 아니잖아요, 피의자가. 따라서 더군다나 뭐다? 이 사람이 자기 말을 할 때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가정하고 그냥 이것저것 이제 증인한테 반대 신문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이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증거 능력이 곧바로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서류는 보니까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작성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반대 신문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본 거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 신문하는 주체로서
신문하는 주체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또 뭐도 아니에요. 증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신문 조서라고 볼 수도 없는 거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이 부분, 피의자가 말한 진술한 부분, 물론 지금 절차가 무슨 절차냐면 어떤 절차입니까? 184조에 있어서의 증거 보존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 보존 절차와 관련된 여기에서 조서이죠. 조서의 내용이 요 진술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뭐가 된다?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다. 311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311조는 어떤 겁니까? 네, 무조건 증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적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의 내용이 증인이 이제 뭐라고 말한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이제 반대신문한 요 내용은 그 내용은 설령 증거 보존조서에 적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뭐 가끔씩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잘 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결과 좀 기억 니은 띠것, 이거 다 맞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